안녕하십니까. 충남도청 환경협력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오종석 사무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으니까 좀 내년에가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를 다시 재지정 받아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학교 교육과 연계라든가 사회환경교육관 지정 그런 문제가 지금 제일 고민인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충청남도 환경교육 그동안의 어떤 추진 현황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한테 어떤 사례를 이제 발표해 달라고 했는데 발표 요구한 주제하고 조금 어긋난 면이 있는데 중간에 그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환경교육 연역과 현황, 두 번째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례, 충청남도 교육도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충청남도 환경 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50%가 입주했고 대규모 철강 산업단지는 현대제철이나 현대석유화학 등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 지역으로서 전국 제1의 어떤 오염물질 배출 지역이자 피해 지역입니다. 그럼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도민에 대한 이해와 참여, 어떤 촉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최선의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환경교육 연역입니다. 2011년도에 제1차 종합계획 수립 후 2차, 2017년도에 2차 계획, 2021년도에 3차 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도에 전국 최초 지역센터를 지정을 했고 현재는 시도 중에서 계룡시만 빼고 15개가 지금 지정돼서 운영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에 저희는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하고 20년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충남도의 어떤 환경교육의 어떤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로서 현재 한 50개 교육단체가 충남 환경교육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충청남도와 시군 교육청, 지역센터 간 지역협의체가 구성되고 민관학 전문가로 해서 환경교육 정책위원회에서 환경교육 협력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로 보면 2019년도에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제안을 해줬고 그것을 충남도하고 교육청에서 수용을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실무팀을 민관학 같이 협의를 해서 단순히 환경교육도시 선언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4대 영역 31개 추진 과제를 선정을 해놓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선언 때 작성한 선언문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선언은 충남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하면서 했는데요. 이 환경교육도시 선언이 어떤 환경교육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저희 충남도가 19년도 선언하고 서산시에서 20년, 당진시에서 21년, 올해 눈산시에서 11월 25일 날 한마당을 개최하면서 선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충남도 내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고요. 2013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후 환경교육센터 확대 지정 노력에 거기에 더불어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광역 하나 기초 10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10월 달에 시군 중 6개 시군이 지정이 안 됐었는데 5개 시군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계룡시를 제외하고 전체 시군에서 그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내년은 계룡시에서 시 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전 시군이 환경교육센터가 다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도 내에는 그 충남도 환경교육센터는 광역환경교육센터입니다. 광역환경교육센터는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맡고 있고, 어떤 지도자 역량 강화라든가 환경교육도시 추진, 학교 환경교육이나 사회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법과 조례에 명기된 광역 환경교육센터 기능과 역할을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례로 해서 그 금산 지역 환경교육센터는 그 환경교육 정보 서비스 제공, 환경교육 기관 단체 지원 사업, 찾아가는 환경교육, 찾아오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역입니다. 그 예산 지역의 그 교육센터에서는 그 도심 속의 어떤 텃밭 가꾸기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 환경 그 강사 양성 기본과정, 예산 덕산면 대치천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수질 모니터링을 하는 환경교육 사업, 시범마을 사업, 환경교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고요. 아산 지역에서는 마을 중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단체 지원하는 환경교육 시범마을, 환경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반딧불 체험이라든가 숲놀이 가족 체험을 통한 시민 체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산 지역은 그 환경교육 정보 제공 서비스, 환경교육 기관단체 컨설팅, 환경교육 시범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교육 도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2019년도 환경교육도시 선언 이후 20년도에 환경교육도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도민 삶을 질을 위협하는 환경 현안으로부터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필요성을 인지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연계와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그 환경교육도시 특화 사업을 선정을 하면서 세 가지 중점 추진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중심, 도민 중심, 협력 중심 세 가지 추진 과제 방향하고 그 환경교육 교재 개발, 환경교육 시범마을 운영, 환경교육 주간 운영 5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환경교육 교재 개발입니다.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충남 학생들이 충남의 환경 현안을 배우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전문가와 함께 개발진 자문진을 구성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용, 고학년용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 개발된 프로그램은 각각 한 10회씩 그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경 수정을 보완하고 또 초등학교 강사들을 통해서 같이 워크숍을 해서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초등학교나 지역 환경교육센터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환경교육 시범마을입니다. 환경교육 시범마을은 저희가 2017년도에 충남 환경혁신 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 이때 당시에 마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필요성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2018년도에 그 환경교육 시범마을 추진단을 구성해서 2018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이 환경교육 시범마을은 도민의 어떤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 환경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 현안을 발굴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충남에서 활동 중인 도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어떤 민간 단체, 학교, 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매년 한 10개 팀 내외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한 개 팀당 한 500에서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교육 교재는 마을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려는 어떤 환경 교육 활동,
또는 마을 자연 환경을 조사하고 보존하려는 교육 활동을 주제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그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두 번째 선정을 하고 역량 강화 교육 활동 지원, 성과 확산을 하는데, 먼저 홍보 모집입니다. 홍보는 그 홈페이지 센터나 아니면 도회 홈페이지에 홍보를 통해서 모집하고, 그 모집을 하면은 그 사업단이라고 환경교육이나 마을교육 전문가와 함께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요. 대상이 선정되면은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그 사업단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받고 또 역량 강화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어떤 정기적인 어떤 컨설팅 또는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어떤 계속적인 자문을 해주고, 사업이 종료되면은 사업단에서 사업을 평가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22년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총 10개 마을 중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그 느림보 행복학교, 그 단체명은 느림보 행복학교에서 사업명을 행운을 행복으로 만드는 가시연꽃 지킴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벌써 그 저희한테 신청한 게 지금 3년 차입니다. 근데 어떤 사례로 보면은 홍성의 역제방죽이라는 그 조그만 소류주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연꽃 자생지입니다. 그 가시연꽃 자생지인데 그 홍성군에서 그 소류주리 뭐라죠, 준설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시연꽃이 이제 다 없어진다 이런 내용의 그 신문 기사를 접하고, 그 신문 기사를 본 그 환경교육 강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적으로 같이 갖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를 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다 저희한테 들어온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최종 사업으로 선정해서 1차 연도에는 그 강사단을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교육을 하고 가시연꽃에서 분포지를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했고, 2차 연도에는 그 강사단이 이제 배웠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줬고, 3차 연도에는 그 지역 주민을 떠나서 그 지역 학교하고 연계해서 어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줬고, 또 하나는 교육청과 협조해서 별도로 그 학생들의 그 환경교육 지원단이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그 어떤 시설이라기보다 그 같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 체험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거기서 캠페인은 물론 거의 뭐라 하죠,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개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가 3차년도인데 내년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교재 개발을 해서 마이크러닝 콘텐츠 개발과 보급 사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환경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어떤 기후 변화, 탄소 중립,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을 주제로 누구나 쉽게 환경 교육에 접할 수 있도록 그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번 콘텐츠 제작은 어떤 일상적인 게 아니라 충남의 어떤 자연환경, 충남의 환경 현안을 가지고 15개를 도민 설문조사로 선정을 했고, 이 15개를 5분 이내 콘텐츠, 동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제작된 내용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앞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그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주간입니다. 올해가 최초로 그 환경교육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저희 충남도에서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기념식, 협약식, 특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주간 기념식입니다. 6월 7일을 그 도민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도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그날 특이한 것은 그 도내 34개 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 의지 표명과 공조를 다짐하는 선언식과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환경교육 행사입니다. 6월 8일 날 그 계룡대 쇼핑타운 주변에서 한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었고요. 먼저 그 협약식을 개최했는데 충남도하고 계룡대 근무지원단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 협약을 마치고 그 군인 장병 한 600명 대상으로 해서 기후위기 시대 환경안보라는 주제로 환경 특강을 했고,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전시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협약한 사진하고요. 그 특강 사진, 영내에 그 부스를 계룡대 생기고 인해서 최초로 이 영내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부스 영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체험을 못한 학생들은 군인들은 그 부대 내에서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바깥에 영외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이날 좀 많은 인원들이 같이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공무원 환경 특강입니다. 3일째 그 충남 도내 도 및 시군 환경직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한 110명을 대상으로 조명기술 동향 및 빛공해 방지 기술에 대해서 좀 특별 강연을 시작했고요. 다음 마지막 날 6월 10일은 그 우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환경교육원의 글로벌화 전략과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남형 탄소중립 교육, 해외와 충남도 환경교육 협력 방안을 독일, 덴마크, 콜롬비아들과 함께 같은 환경교육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교육 주간 행사 때 그 언론 보도인데요. 대부분 기념식하고 그 군부대 행사 중심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다음 환경교육 워크숍입니다. 저희 충남도에서는 협치를 같이 하기 위해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도내에 어떤 환경교육 기초센터, 광역, 충남도,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해서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첫날은 지역 중심 환경교육과 환경교육도시 사례를 같이 공유했고, 둘째 날은 환경교육 현장 견학, 마지막 날은 지역 협의체를 개최해서 어떤 사회화 지역 어떤 환경교육 정책 방향이라든가 환경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사람 기반, 시설 기반, 실행 예산 기반을 구축해서 앞으로 계획된 3차 계획에 따라서 4대 분야 37개 실행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은 물론 평가 완료를 통해서 25년도 환경교육도시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환경과 환경교육팀장 김인숙입니다. 성공적인 환경교육 도시로 가는 길목에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저희는 환경교육 추진 주체간 협력 사례 용인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용인 특례시 일반 현황, 환경교육도시
추진 경과 제1차 용인 특례시 환경교육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네 번째로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 사례를 사례별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의 주요 환경교육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시 현황입니다. 용인은 빠른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또 수도권 남부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 도시고요. 인구는 110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요. 면적은 서울시와 비슷하면 이제 3개 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농경지와 임야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환경교육도시 지정받기 위한 경과입니다. 15년도에 지역 환경교육센터인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를 개관하였고요.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환경교육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수립해서 6월에는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을 했고 8월에는 환경교육팀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됐고요. 9월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를 건립을 위해서 한강수계기금 공모에 참여를 해서요. 선정되면서 139억 원의 그 건립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 12월 말 목표로 지금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환경교육도시 비전 선포를 했고요. 네트워크 협약 17개 기관과 네트워크 협약을 하고 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환경교육 네트워크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교육 기본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함께 가졌습니다. 또 금년 3월에는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과 우리 교육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센터 8개소에 대해서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저희가 12개 환경단체 환경교육 활동가분들과 워크숍을 좀 갖췄고요. 7월에는 제1차 용인시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이 교육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부서의 그 4개 반 17개 팀을 구성해서 전략회의를 갖추면서 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를 위해서요. 우리 단체 환경 NGO들과 수차례 협업회의를 거치면서 환경교육도시 도시를 지정받고자 추진했습니다. 지난달에는요. 제1회 용인시 청소년 환경정책 제안 포럼을 가졌고요. 현재는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단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용인시 그 1차 환경교육 계획입니다. 25년까지 5개년 동안 219억을 투입을 해서요. 4개 영역 4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용인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저희가 이제 4가지를 목표하고 있는데요. 용인교육지원청과 시민사회와 최고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과요. 110만 시민의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할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입니다. 또 용인의 생태자산과 도농복합 특성을 연계해서 용인형 환경교육을 만드는 것과 청소년의 환경교육 정책 참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항을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와 학생 현황입니다. 유치원 163개원을 포함해서 348개 학교가 있고요. 학생 수는 14만 6천여 명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용인형 환경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4차에 거쳐서 했는데요. 이게 환경교육팀이 처음 신설이 돼서 용인교육지원청과 우리 초중교사, NGO 단체 활동가분들이 한자리에 처음 모여서 학교, 환경단체별로 환경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사회 분야와 학교 분야의 어떤 교육 주제 선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여기서 이야기 나눈 주제로는 우선은 생태환경과 자원순환 분야를 먼저 교육을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사회환경과 학교 환경을 그 생태환경과 자원순환 분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비전 선포, 환경교육 도시들은 모두 비전 선포를 하는데요. 저희도 교육장님, 학생, 기업, 환경단체 대표들과 마을 활동가 등 한 시민 330여 분이 모여서 온오프로 모여서 실천 비전 선포도 하였고요. 이날 환경교육 네트워크 협약도 가졌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과 학생 대표, 단국대학교, 그리고 환경단체 11개 단체와 에버랜드, 한택식물원의 17개 기관이 협약을 갖고 환경교육에 활성화하고자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5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 전환 교육 시범 사업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공동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3개월 동안 3개 기관 5개 부서에서 수차례 기관 회의를 좀 진행하면서 준비를 한 거고요. 요거는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 지킴이, 로컬 푸드와 기후 변화라는 주제로요. 기후 변화 체험 교육센터 강사진이 직접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고, 우리 용인시는 그 멸종위기 식물 보존기관인 한택식물원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1차 수업하고 그 학생들이 한택식물원에 가서 또 체험 수업을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는 찾아오는 환경교육 기후 탐험대라고 해서 센터에 직접 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학교에서 신청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학교의 어떤 비용 부담도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실습 재료비를 좀 부담하고요. 한택식물원은 입장료를, 그리고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는 전세 버스, 이동 버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용인시민 110만 시민의 어떤 환경교육 초석이 될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거먼스 실무기획회의를 수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과 우리 환경단체, 민간단체, NGO분들과 또 환경교육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때 우리 NGO 단체에서 용인 환경자산 특성에 대한 PT 발표를 하고 여기서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라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 그때 이제 전시 체험물 컨셉에 대한 논의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센터 8개소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를 또 이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택식물원의 그 환경을 품는 숲속교실 프로그램이 처음에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과 직접 같이 수업 참관을 하고 좀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데 안 돼서 장학사님들이 직접 학교에 또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생태환경 교사 자율연수에 우리 시 그 환경기초시설인 매립장 소각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고요. 이때 여기 시설에서 중학교 대상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또 참여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때 저희 제1차 환경교육계획과 학교 환경교육 지원사업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7번째인데요.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장 심사 때 교육장님께 좀 참석을 요청드렸더니 또 흔쾌히 또 오셔서 저희 시장님과 교육장님께서 환경교육에 대한 추진 의지를 좀 확고히 또 표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8번째 사례입니다. 제1회 용인시 청소년 환경정책 제안 포럼을 지난달에 공동으로 추진했는데요. 이때 중고생 환경동아리 대표 34명이 5개 조로 나뉘어서 조별로 환경정책에 대한 내용을 토의하고 발표하고 또 우리 교육청과 시장 우리 용인시의 또 정책에 대한 부분을 또 제안을 해줬고요. 이때 우리 국가환경청소년 위원들 2학생이 와서 또 기조 발표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때 환경정책 제안됐던 부분들은 내년에 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한 사례인데요. 용인형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단을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사 7분과 활동가분 4분, 11분이 2개 팀으로 나눠서요.
초등학교는 고학년 대상 자원순환 분야 프로그램과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 대상 17자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되면 지도 교환을 가지고 이제 교사분들 연수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환경 교육 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 사항인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을 타이틀로 해서요. 학교 세계교를 시범으로 선정을 해서 환경교육 전문가를 각각 학교에 배치해서 학교 전교생이 1년간 환경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행정 지원을 할 건데요. 이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변화하는 환경 인식이라든가 친환경 실천 생활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후에 환경부와 교육부에 이 사업을 좀 제안을 드려서 직접 정부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개관입니다.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85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주민 편의 무상 제공 공간이 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부서별 사용 공모에서 저희가 좀 부서들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 공간을 환경교육 공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규모는 225회배로 좀 작습니다. 크진 않은데 그 도심지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하고도 있고 공원도 큰 공원과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생태 환경과 또 생활 속 실천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루어지도록 좀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제 환경 단체 또 주민들이 환경 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제공을 할 거고요. 또 찾아가는 마을과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